자, 이제 토픽 1 읽기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화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화제를 찾는 문제. 저는 탕수육을 좋아합니다. 태연이는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자, 이런 유형은 각 문장의 핵심어와 관계 있는 선택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핵심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탕수육과 볶음밥이 됩니다. 따라서요, 정답은 음식이다. 2번. 자, 역시 32번입니다. 자, 핵심어 무엇입니까? 핵심어 찾아주시면 만나기로 한 날 7시 마포역. 따라서 정답은요, 약속입니다. 약속. 자, 33번입니다. 자, 핵심어 찾았습니까? 핵심어. 네, 의사와 환자를 치료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네, 직업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와 문법 표현을 찾는 유형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보고 문법을 찾거나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구름이 없습니다. 오늘 맑습니다. 자, 무엇을 물어보는 걸까요? 자, 이 문제는 조사와 보조사를 여러분이 아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주로 이나 가가 있는데요. 받침이 있는 단어에 이를 쓰기 때문에 바람이 될 것이고요. 자, 와와 과는요, 받침이 있는 단어 뒤에 바로 과를 쓰기 때문에 바람과. 자, 은는 역시 받침이 있는 단어 뒤에는 은을 쓰고요. 바람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구름이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가 안 되겠죠. 오늘과 안 되겠습니다. 오늘와 안 됩니다. 오늘은 맑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역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것입니다. 친구가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감명 깊게 자, 책을 선물해 주었는데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감명 깊게 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을 만났습니다. 책을 버렸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책은 읽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읽었습니다.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6번입니다. 자, 빈칸이 어디에 갑니다. 자, 어디에 갑니다. 밥을 먹습니다. 자, 그곳은 밥을 먹는 곳입니다. 자, N은 장소와 연결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식당에 갑니다. 밥을 먹습니다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37번입니다. 자, 머리를 잘랐습니다. 길이가 많이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잘랐습니다. 길이가 길다, 짧다라는 단어로 연결될 겁니다. 따라서 빗다라는 단어 아니고요. 만지다라는 단어 아닙니다. 길다라는 단어 아니고요. 머리카락이 길다, 짧다인데요. 길어지다, 짧아지다. 따라서 길이는 짧아졌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자, 지금은 너무 바쁩니다. 전화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바쁩니다. 지금은 바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나중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이따가 라는 단어와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이따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반대 단어가 바로나 바로를 찾아주시면 될 거고요. 자, 언제나는 항상과 일치하는 단어가 될 것이고요. 자주는 반대 단어가 가끔이라는 단어와 반대 관계에 있습니다. 자, 39번입니다. 39번을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비가 옵니다. 그래서 나가기 어떨까요? 싫습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좋습니다. 싫다라는 단어와 좋다라는 단어는 반대 관계입니다. 자, 40번입니다. 자, 40번에 보시면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실용문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광고지나 안내문, 설명서, 계약서, 메모, 지시문 등. 자, 이런 간단한 실용문에서 여러분이 첫째는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 사람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정보를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추론하는 문제는 숫자나 요일에 대해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0번입니다.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역시 먼저 밑줄을 하시고요. 그 밑줄 내용을 위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모임에 회장이 있습니다. 자, 회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고요. 자, 2번 참가 신청은 메일로 해야 됩니다. 전화로 신청이라는 부분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나왔습니다. 3번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바로 시대 초등학교 동창회이기 때문에 모이는 자리, 바로 모이는 자리가 동창회가 되겠습니다. 동창이 모이는 자리는 바로 동창회. 자, 4번 일요일 오후에 학교 정문에서 모입니다. 학교 정문이고요. 일요일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것이 바로 4번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자, 41번을 보시면 역시 밑줄과 확인입니다. 밑줄 갑니다. 자, 탐정 영화는 사관에서 상영합니다. 자, 명탐정 사관. 자, 2번입니다. 3D 영화는 일관입니다. 자, 일관의 3D입니다. 자, 3번 영화 시작 15분 전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영화 시작 몇 분 전에 10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분 전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초등학생은 3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나요? 자, 3관입니다. 무서운 일요일이라는 영화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 입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영화를 볼 수 없다.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42번도 밑줄을 하시고요. 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밑줄 갑니다. 자, 1번 장문 수업은 1시간입니다. 자, 장문 수업 여기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니까 몇 시간입니까? 1시간입니다. 자, 2번 수요일에는 문법을 공부합니다. 수요일 찾아볼까요? 수요일에 찾아봤더니 장문이네요. 문법은요, 월요일과 화요일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나왔습니다. 자, 3번 문법 수업은 9시에 시작합니다. 자, 문법 가겠습니다. 문법이고요. 시작은요, 9시입니다. 자, 4번 회화를 배우려면 목요일과 금요일에 가야 합니다. 자, 회화라는 단어 여기 있습니다. 회화는 언제입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따라 정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3번부터 70번입니다. 자,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단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바로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정보를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정보를 추론하는 문제는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 자, 세 번째, 글을 쓴 목적이나 이유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43번인데요. 자, 43번. 우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밑줄을 하시고 확인합니다. 밑줄 갑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누가 합니까? 친구가 합니다. 자, 저는 결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말에 회사에 나갑니다. 자, 보세요.
친구가 주말에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일이 많아서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주말에 회사에 나갑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저는 결혼식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출근을 합니다. 4번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44번입니다. 자, 역시 먼저 밑줄을 해야겠습니다. 자, 밑줄 가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자주 봅니다. 자, 자주 봅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저는 집에서 영화를 그냥 봅니다. 그렇죠? 자주 봅니다. 확인할 수 없고요. 2번, 저는 영화관을 갈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집에서 영화를 봅니다. 라는 부분만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영화를 봅니다. 집에서는 편안하고 조용하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어떻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네요. 45번입니다. 자, 45번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밑줄 갑니다. 저는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자,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라는 부분만 존재하고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면접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는 면접이라서. 자, 처음 보는 면접이라서 따라서 정답은요. 저는 면접을 처음 봤습니다. 3번입니다. 저는 내일 면접을 볼 것입니다. 자, 어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단어는 틀렸습니다. 저는 면접을 볼 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처음 보는 면접이라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4번도 잘못된 선택지가 될 겁니다. 46번부터 48번까지입니다. 자, 46번부터 48번까지는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중심 생각은 주제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의 위치는 주로 맨 앞이나 맨 뒤 또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제는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따라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핵심어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어들은 이런 것입니다. 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좋아졌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생각이 나옵니다. 싫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나 느낌에 관한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바로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주제로 생각하시고 답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입니다. 자, 46번. 우리 언니는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매일 병원에 갑니다. 언니가 빨리 나왔으면 보였습니다. 좋겠습니다. 따라서 언니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가 바로 중심 생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4번 몸이 아픈 언니가 빨리 낫길 바랍니다. 47번입니다. 저는 쉬는 시간이 생기면 축구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다니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축구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따라서 축구를 끝내고 가는 길은 아쉽습니다. 핵심 단어가 주제입니다. 4번 저는 쉬는 시간에 축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4번이네요. 48번입니다. 역시 중심 생각을 묻는 문제입니다. 저는 원래 걷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걷는 운동을 한 뒤로 걷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좋아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걸으면 상쾌한 기분입니다. 상쾌합니다. 정답 갈까요? 네, 역시 가족들과 함께 걷는 운동을 한 뒤로 걷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운동을 한 뒤로 걷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49번, 56번까지입니다. 자, 우선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자, 단어나 표현이나 문장을 채우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이 접속부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접속부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요. 자,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자,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바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니다. 49번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자,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 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같은 더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자, 더 하지만 조금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편지는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편지는 마음을 전하기 좋습니다. 받는 사람이 보낸 사람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들에게 편지 한 통 써야겠습니다. 자, 편지와 문자와 이메일이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반대 관계이네요. 자, 따라서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바로 편지가 가지고 있는 느리고 불편하지만 문자나 이메일은 어떻겠습니까? 느리고 불편하지 않는 바로 빠르고 편리한. 따라서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 관계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자, 50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제가 방금 다 읽었는데요. 밑줄 갑니다. 자, 밑줄 가보면 편지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씁니다. 자, 잘 쓰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2번, 편지는 이메일보다 느리고 불편합니다. 자, 조금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편지. 그래서 편지는 이메일보다 느리고 불편합니다. 정답입니다. 3번, 편지는 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전하기 좋습니다.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편지는 마음을 전하기에 불편합니다. 마음을 전하기에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갑니다. 51번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잠을 잘 때는 집안의 모든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끄지 않는다면 쉽게 잠들 수 없고 깊이 잠들 수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빛이 나오기 때문에 끄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잘 때 불이, 자, 기억입니다. 눈과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방을 어둡게 하고 자야 합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고르는데 힌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힌트는 불을 끄지 않는다면 쉽게 잠들 수 없고 깊이 잠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끄지 않는다면 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잘 때 불을 끄지 않는다면과 같은 말입니다. 왜요? 또는 같은 내용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는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잘 때 불이 켜져 있으면 따라서 정답이 2번이 될 겁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자야 합니다. 바로 불을 끄고 자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자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3번입니다. 53번을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밥 대신에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앞 내용과 뒤 내용이 반대 관계이다. 어떤 과일은 기억이고요. 먹으면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먹고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도 풀릴 것입니다. 힌트 갑니다. 힌트는 하지만을 기준으로 앞, 뒤를 보시면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은 어떻게 먹으면 살이 더 찔 수 있습니까? 자주 먹으면. 따라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내용과 같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다 읽었기 때문에 핵심어를 봅니다. 사람들은 과일보다 밥을 좋아합니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2번, 사람들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아플 수 있습니까? 살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따라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는 과일만 먹어야 합니까? 자, 그 부분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고요. 4번, 사람들은 어떤 과일은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을 모릅니다. 살이 찔 수도 있는데 모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자, 역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어떻게? 자, 기억이고요. 고민했습니다. 받은 돈을 어머니께 모두 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돈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뿌듯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 힌트는요. 자, 첫 월급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 뭐뭐 할지 자, 추측하는 거죠.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입니다. 따라서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 이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밑줄 갑니다. 자, 밑줄 가보시면 저는 월급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자, 받은 돈을 어머니께 모두 붙였습니다. 답은 1번 확인됐고요. 저는 주유소에서 2달입니까? 한 달입니다. 3번, 저는 돈을 받으신 어머니께 화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4번, 저는 월급을 어떻게 했을지 미리 결정했습니까? 결정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따라서 기억 부분까지 풀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1번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답 선택하기는 편했을 겁니다. 자, 57번부터 58번입니다. 순서를 파악하여 문장을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자,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설명문과 논설문 중심으로 여러분이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나열하며 설명하거나 하는 설명문, 자, 주장과 근거, 원인과 결과를 중시하는 논설문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배열해 봅니다. 자, 이때 순서 배열하실 때 자, 시작점이 라와 나입니다. 그래서 라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출발합니다. 자, 출발해 보면 자, 우리가 숙제를 끝내고 영어관 앞에서 무엇을 끝내고 라는 부분은 앞부분의 내용으로는 힘들어요. 따라서 오늘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먼저 몇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나를 우선으로 하시고요. 자, 나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가는지 다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는 단어와 먼저는 서로 연결되는 걸 겁니다. 따라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측에서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가가 될 거고요. 자, 편지를 보낸 후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힌트. 따라서 다가 세 번째 문장이 됩니다. 편지를 보낸 후 도서관에서 숙제를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숙제를 끝내고 영어관 앞에서 민지 씨를 만납니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이제 58번입니다. 자, 역시 라와 가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게 먼저일까요? 자, 그런데라는 부분은
먼저 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등장할 수 있는 가를 선택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서로에게 좋은 말을 써야 합니다. 일단 가와 라가 연달아 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와 나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바로 나로 가서 나쁜 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원인이 올 것이고, 자, 그러므로 뒷부분이 바로 뭡니까?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과 70번까지 문제를 봅니다. 자, 여기는 제시된 문장에 들어갈 위치를 고르는 것과 특히 문장에서 중요한 어휘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 어휘들은 사람이나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원인, 조건, 목적, 결과 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배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과 같은 것은 바로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9번 출발합니다. 자, 이런 유형은 먼저 등장하는 아래에 있는 문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식물도 있습니다. 하지만이라는 힌트를 보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식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식물도 있습니다. 논리성이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하지만 이런 논리성을 검토하시면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대부분의 식물은 물을 많이 줘야 잘 자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식물도 있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선인장이 그 예입니다. 선인장은 보통 건조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줄기에 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선인장 물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객관식이기 때문에 1번부터 4번 밑줄 가고요. 본문 확인합니다. 자, 확인하면 1번 선인장은 줄기에 물을 저장합니다. 자, 여기 있네요. 정답은 나왔습니다. 자, 모든 식물입니까? 모든이 틀렸고요. 3번은요. 3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바로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주면 죽었던 선인장이 살아납니까? 자, 이 부분은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갑니다. 61번입니다. 자, 일단 기억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힌트는요. 힌트 갑니다. 자, 무엇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합니다. 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라는 부분은 방금 전에 풀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또 불편합니다. 뭐 한다고 생각한다?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내용 갑니다. 내용. 자, 시장에 가면 다양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선한 생선과 채소도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장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게는 카드로 계산을 해주지 않아서 현금으로만 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천장이 없는 시장은 비가 오는 날에 걸어다니기 불편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답은 1번 바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팝니다. 다양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생선과 채소도 살 수 있고 음식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연결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은요. 열지 않습니까? 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모든 가게입니까? 틀렸습니다. 바로 비가 오는 날에는 가기 좋습니까? 불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네요. 63번입니다. 자, 소영 씨는 왜 이 글을 썼는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됩니다. 자, 제목을 보세요. 모자를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쇼핑몰에서 파란색 모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모자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무늬가 없는 모자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모자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일 있을 모임에 쓰고 나갈 예정이었는데 모자가 잘못 와서 무척 속상합니다. 모자를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소영 씨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뭡니까? 모자를 바꿔주세요와 모자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자가 잘못 배달돼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자, 밑줄 하시고 확인합니다. 자, 밑줄 무척 마음에 듭니까? 틀렸습니다. 2번 소영 씨가 주문한 모자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모자를 주문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까? 무늬가 없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4번 쓰고 갈 것입니까? 쓰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갑니다. 65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문제입니다. 자, 핵심어는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달걀 좋아하세요? 여러분 눈앞에 두 개의 달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날달걀이고 하나는 삶은 달걀이에요. 이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어떤 것이 삶은 달걀인지 맞추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두 달걀을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삶은 달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돌아가는 것은 이게 바로 힌트가 되겠죠. 돌아가는 것은 돌려보면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66번에서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힌트를 한번 확인합니다. 자, 1번 삶은 달걀은 잘 돌아갑니다.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쉽게 돌아가는 것이 삶은 달걀이고, 자, 2번 달걀을 삶으면 쉽게 깨집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이네요. 자, 3번 날달걀을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이네요. 4번 삶은 달걀을 찾으려면 달걀을 깨야 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한다? 돌려본다. 자, 67번입니다. 자, 67번 빈칸의 힌트는요. 바로 힌트는 영화배우처럼 싶어합니다. 또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과 뒷부분은요. 같은 내용이다. 직업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영화배우처럼 되고 싶어합니다. 4번이네요. 자,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힌트 밑줄과 확인입니다. 밑줄 갑니다. 1번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옛날과 같습니까? 다릅니다. 자, 2번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이 정해주는 직업을 원합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3번 요즘 아이들은 스스로 춤과 노래를 연습하기 싫어합니까? 좋아합니다. 스스로 연습하고 배우 학원에도 다닙니다. 정답은요. 요즘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이 부분이네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자, 69번이네요. 69번. 격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어머니는 다정하셨지만, 자, 격에 들어가는 부분 우리 힌트부터 찾아볼까요? 힌트 뭐였습니까? 바로 어머니는 평소에는 다정하셨지만 제가 무엇을 했을 때는 무섭게 변하셨습니다. 그 무엇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지갑에서 500원을 꺼내는 겁니다. 어머니의 지갑에서 500원을 꺼내는 거. 바로 밑에 나오네요. 도둑질이네요. 자, 도둑질과 관계되는 단어 역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무섭게 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갑에서 500원을 꺼내는 일이고 도둑질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자, 이제 70번입니다. 자, 70번.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인데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일단 밑줄을 확인했습니다. 밑줄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도둑질을 싫어하십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무서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내신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사탕을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는 도둑질을 싫어하십니다. 왜요? 바로 어머니는 평소에는 다정하셨지만 저를 매우 혼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둑질은 나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둑질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평소 아닙니다. 평소는 다정하십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내신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요? 500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사탕을 줬습니까? 사탕 있나요? 바로 없습니다. 따라 사탕을 먹을 방법이 없던 저는 그래서 사주신 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제1회 실전 모의고사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제가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모의고사를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